탄핵 전국의 민심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재보궐선거에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완패를 했고요. 특히 제가 상징적으로 보는 곳은 경남 거제였거든요.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국민의힘의 최고의 스타들, 본인들은 최고의 스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출동했었어요. 그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경원도 갔었고요. 전한길도 갔었고, 총력 지원 유세했습니다. 총력 지원 유세를 했고요. 저기 다 보이죠? 김기현도 갔었고, 전부 다 갔습니다. 전부 다 갔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낙선이었고요. 서울 구로구청장도 그렇고, 경남 거제시장, 지금 충남 아산, 경남 거제 이 두 곳은 원래 국민의힘 텃밭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완패를 했고요. 완패를 한 결국에는 겁니다. 이제 경북에서 이제 김천이라고 김천 하나. 하는 이제 본인들의 텃밭 사수 TK 하나. 과거로 치면 이제 영남 자민련화 이제 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은 뭐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인 것이죠. 집권 여당으로서 완전히 무능력했고 이 계엄 이후에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뭐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모드로만 갔기 때문에 뭐 얻을 수 있는 표가 없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뭐 표차가 한 25에서 30%까지 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TK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이기기가 매우 좀 어려워진 그런 성적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역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정치의 텃밭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 특성상 또 바람이 불면은 충분히 민주 그리고 진보 세력이 탈환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탈환을 하는 지역이고 역대 이제 거제 시장들의 이제 소속이 어디였는지를 쭉 보시면은 그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가령 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진보 정당 소속의 이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얻기도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거제시장이었다가 지금 다시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데 관건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미터다라고 보는 건데 관건은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었느냐에 대한 그 바로미터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보수 정당에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텃밭이면 가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켰어야 되는 거죠. 거제를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56대 38이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지금 원사이드하게 졌지 않습니까? 원사이드하게 졌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요게 보여주는 바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여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힘들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현장에 갔던 나경원 의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국민들 앞에 저렇게 외치는 윤석열 기각도는 각하라고 하는 것이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것도 경남 거제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하나 상황 파악이고 두 번째 본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 주제 파악이지 않습니까? 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윤석열에 대한 최종 탄핵 선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이 사람들은 각하를 기대하고 기각이 된다. 뭐 4대 4다, 5대 3이다. 아니면 심한 사람은 8대 0 각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건지 정말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준엄한 심판을 당신들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으로 지금 보수 정당의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를 또는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들의 이제 실체적 수준과 역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도 51.1%의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조금 이제 위협적인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지금 이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진보 후보는 단일화가 된 건데, 근데 보수 후보의 이제 그 득표율을 합치면은 거의 이제 48% 가까이 될 거예요. 48% 정도. 49% 그쵸. 가까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이 지금 단일화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 아슬아슬한 승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랬군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부산의 여론이나 이런 게 사실 이번에 투표율도 낮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탄핵이 목전에 있고 사실은 그래서 보수층이 이게 뭐 그렇게 열광적으로 이 투표장에 나오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했다는 것은 보수 후보가 예. 더군다나 이 정승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권익위에서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이죠. 그렇죠. 이 디올백 받은 거 김건희라는 사람이 디올백 받은 거 이런 거 막 정당화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40%나 얻었어. 그렇죠. 그리고 뭐 교육에 대해서 뭐 무슨 뭐 할 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야.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교육감에 가가지고 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한테 디올백 받아라 이럴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심지어 무슨 자칭 목사라는 사람한테 무슨 뭐 이 격려를 받고 거의 무슨 뭐 이런 그렇죠. 축복을 받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금 요 정도 따라 붙은 거거든요. 다만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막 대선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민주 시민들이 진보적인 어떤 유권자들이 다 나오는 환경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수치만 갖고 보면은 이 부산은 또 안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의 민심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뭐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보수 쪽으로 이제 성향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그 아산하고 거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서 뭐 통계값을 그대로 산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와의 표심만 변화를 봐도 지금 뭐 거제 같은 경우도 56대 38 이번에 나왔는데 한 20% 가까이 그렇죠.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는 거의 비등비등했었어요. 45대 45로 거의 비등비등했었고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었던 지역에서 지금 10%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민심의 격차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아마 국민의힘이 해결 저는 못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선거 이제 당장 내년부터 지방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마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뭔가 공적인 권한을 득하기가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뭐 매우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기에 듭니다. 딱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은 거제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조직표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같이 놓고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저는 신인길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론이 상당히 영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영남 지역의 지난번에 총선 결과 보면은 대단히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에 있어서 그렇죠. 대단히 우호적이지 않았지만은 그게 어쨌든 간에 당선자도 배출하고 지금 상당한 격차로 이길 정도로 크게 좋아진 거는 맞는데 또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강력한 조직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또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 가지고 방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렇죠. 상황은 또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전략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 전략들이 앞으로 선거에서는 여전히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 승리를 다져가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구청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안 나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쪽이 32%인가 가져갔죠. 자유통일당이 32%인가 가져갔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진행되는 건가? 유권자의 극우화가 진행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체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힘을 찍거나 예. 자유당을 찍거나 뭐 어느 후보든 한 명이 있으면 아무나 찍어도 우리는 같은 당이다. 정체성 면에서 전혀 다를 게 없다. 아. 국힘이 이제 그만큼 우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정이 이제 일종의 그 징표가 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계속 이제 지방선거에도 후보 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무시하고 1% 2% 얻는 정당이 아니라 국힘이 이 사람들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맞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어제 정광훈이라는 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번 대선 후보는 김문수 아니야. 땡땡땡이야. 50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땡땡땡 50대야. 이제 이렇게 50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밖글에 그런 게 이번에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정치적 이익을 많이 획득한 데가 누구냐?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아스팔트, 극우 세력. 자, 이게 지금 구로구청장 선거에 딱 나타난 걸 보면 야, 국힘이 이제 이게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국힘한테 달라들 수도 있다. 달려들 수도 있다. 그 우리야 정치적 지분 내놔라고 했을 때 이번 대선 국면 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정당을 국힘이 엄청 키웠죠. 제일 앞장서서 키운 사람 누굽니까?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 키웠잖아요. 윤석열이 키운 거죠, 사실은 또. 자, 뿌리는 윤석열이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부추기고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시켰던 사람은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럼 윤상현은 진짜 국힘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나경원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니 자유통일당의 존재감은 보수에서 극우 정당의 탄생과 국힘의 약화와 그대로 연결되는 지점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수라는 게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